어깨가 넓어지려면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가슴도 좋아야 되고 등도 좋아야 되고 어깨 바깥쪽도 좋아야 되고 승모도 살짝 빠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전 등이라고 생각해요. 프레임이 좋아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등 운동이다. 오늘은 등 운동하러 화성에 있는 데드스루 전시장에 왔습니다. 저희 헬스장에도 등 머신이 있지만 데드스루 등 머신이 되게 좋아가지고 2시간 정도 거리인데 등 운동을 하러 왔어요. 내년 시즌을 잘 준비하려면 한 번 한 번 운동을 좀 소중히 해야 되니까. 오늘은 운동 중에 EAA 이 EVL 제품이 쿠팡에서 가격이 좀 쌉니다. 광고 아니에요. 내돈내산. 부스터 먹고 있어요. EVL 거?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된 건지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. 다 그 부스터도 되게 저렴하고. 근데 괜찮아요. EVL 부스터도, 그죠? 전시장의 단점은 덤벨이 없다는 거. 케이블이랑. 그래서 오늘은 완전 머신 위주로 등 운동. 지금 등 운동할 때 최대 걸림돌이 아직도 손가락 인대가 다 낫진 않았습니다. 여기가 이 손가락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한 2 이상 못 굽히는 상태.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날씨 에어컨 틀면 미친놈인데, 그죠? 제가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땀이 더 나거든요, 옛날보다. 왜냐면 여름에는 헬스장 시원하게 해놓잖아요, 에어컨 틀고. 근데 지금은 밖에가 추우니까 에어컨을 못 트니까 더 더워요, 옛날보다. 요즘에 운동할 때 땀이 너무 많이 나요. 예전에는 운동하면은 고립을 이제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운동한 부위만 딱 펌핑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늘리면서 광배근, 대원근, 삼두근 다 늘어나잖아요. 어깨 후면까지 수축하면서 광배랑 등상부랑 어깨 후면이 같이 수축이 되고,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요 바깥쪽 이만큼이 다 펌핑이 돼요.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어깨도 좀 커져 있고 삼두도 약간 펌핑이 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다 같이 쓰면서 좀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, 이렇게.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처음에는 고립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뒤에 중량이 올라가면서 근육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쓰기 시작을 하면은 강도가 올라가면서 고립감이 그렇게 막 강력하게 오진 않아요. 그래서 고립이 되고 나면 호흡과 리듬 그리고 근육을 연결해서 같이 쓰면서 강도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훈련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. 지금 저 할 때 보면은 자세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끝까지 운동을 하고 놓잖아요. 그런데 마지막에 등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삼두가 더 아프거나 가슴 운동을 하고 있는데 10개에서 11개, 12개 넘어가는 순간 팔이 더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개수를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을 해주시는데, 여기서 자세가 무너져서 막 이런 식으로 밀어서 1개, 2개 채운다면 의미가 없어요. 그런데 내 자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제 거기부터가 실패 지점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세가 유지되는 선에서. 고립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실릴지라도 다른 데에 분산이 되면서 중량이 올라가고 강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더 강하게 많이 되는 거예요. 이제 고립에 대해서 너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고립이 중요하지만 고립이냐 중량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고립을 우선적으로 잡는 건 자세와 호흡과 리듬인 거고, 중량이 올라가면서부터는 너무 고립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위를 쓰면은 네. 힘을 세게 해서 어깨를 썼다고 한번 쳐봐요. 네. 그러면은 다음날 만약에 어깨 루틴이면은 그 어깨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어깨 운동을 한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,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증을 거의 한 군데만 느끼거든요.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게, 계속 싸대기를 맞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가 잘려 나가요. 그러면 싸대기를 맞고 있어도 통증이 안 느껴져요. 여기는 더 강한 통증 때문에. 처음에는 얘가 더 강한 힘을 쓰고 있지만 얘가 힘이 빠지면서 여기는 원래대로 쓰는 것보다 좀 더 힘이 작아지고 이쪽 힘이 더 커지면 얘 자극을 못 느끼는 거예요. 자극을 쓰고 있는데도. 그러니까는 마지막까지 얘를 털어내기 위해서 얘가 도와주는 거지 얘의 운동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. 그래서 내가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지만 그게 팔 운동이 되고 어깨 운동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, 그런 식으로 팔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팔은 역치가 높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. 팔 운동은 팔이 아플 정도로 상체 운동할 때 실패 전까지 털어줘야 되기 때문에 팔은 계속 그만큼씩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할 때는 그거보다 더 역치를 높게 해서 조져야 된다. 그러니까 팔을 매일 쓰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니라 팔을 그만큼 매일 강도 있게 빼기 때문에 더 세게 해줘야 돼요. 팔을 따로 빼서 운동하실 때는. 자, 티바로. 와, 티바도 뒤지게 좋아 진짜 이거. 근데 티바 같은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, 여기 그냥 달려있는 게 다잖아요. 근데 왜 운동이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건지.
진짜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먹어요. 이거. 부드럽게. 약간 등상부의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그립을 좀 넓은 게 좋고, 뭐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조금 좁게 하면 좋은데, 상부를 줄 때는 어쨌든 약간 넓어져야 돼요, 그립이. 근데 지금 이티바로우는 그립을 넓이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. 데드스루입니다, 데드스루. 제가 모델로 있는.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네. 뭐 논문 뭐 그런 거에서 뭐 실험해서 네. 뭐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.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힘 다 빠졌을 때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거를 해주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근성장이 더 높다는 그게 있더라고요. 근데 1, 2%뭐 이게 아니라 거의 몇십 퍼센트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실패 지점에서 털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. 실패 지점까지 간 상태에서 사실 풀까지는 못 앉더라도 하프까지 쿼터까지 앉을 힘은 남아 있잖아요. 그거 털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원래 힘 빠졌을 때, 실패 지점에 근접했을 때,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되게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. 그거는 이제 뭐 제 논문이나 이런 걸 좀 안 좋아하는데, 이론이랑 논문 뭐 이런 초보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적용이 돼도 상급자로 가면서는 좀 이론하고 되게 먼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맞는 얘기 같아요. 저는 정말 갈아 넣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 쥐어 짜내서 한 개를 더하고 거기서 한 개를 또 더하고 그 다음에 또 깔짝깔짝까지 더 할 수 있는 게 정신력인데 대부분이 거기까지 못 가죠.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려고 해야지. 또 사람마다 회복력이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털어냈을 때 다음날 너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오래 쉬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, 또 생각보다 회복이 되게 빨리 되시는 분들도 있고, 제가 운동을 시켜보면은 그게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몸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저한테 이제 어깨가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사실 어깨 뼈를 밖으로 뭐 뺄 수는 없죠. 뼈가 길어질 수는 없는데 우리 날개뼈가 있죠. 날개뼈는 좀 움직이는 뼈거든요. 공중에 떠 있는 뼈. 그래서 얘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지려면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, 사실 가슴도 좋아야 되고 등도 좋아야 되고 어깨 바깥쪽도 좋아야 되고 또 승모도 살짝 빠져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 등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등 운동하면서 펌핑이 되니까 이미 밖으로 밀어주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밀어주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빠집니다. 어깨 자체가.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어깨 측면 후면을 같이 만들어주면은 이만큼이 살면서 대각선으로 봤을 때도 약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어깨 측면, 후면, 전면 다 운동을 해야 되지만 프레임이 좋아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등 운동이다. 그래서 등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상견인 사람들이 약간 내릴 수는 있거든요. 근데 하견인 사람들이 올릴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하견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깨 뽕을 키우면 되게 멋있어져요. 근데 상견인 사람들은 광배 키우기가 좀 어려워요. 근데 하견인 사람들은 광배 잡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이 밖으로 빠지는 광배가 되게 좋을 거예요. 그리고 등 상부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. 너비감은 좋은데 약간 납작한 거죠. 그래서 등 상부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어깨 측면 후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그러면 승모에서 떨어지면서 어깨가 밖으로 빠질 수 있게 이렇게. 근데 그냥 하견이면 이렇게 떨어지고 말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걸 키우면 되게 멋있어집니다. 반대로 상견인 사람들은 하견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, 살짝. 그래야지 승모부터 어깨랑 이렇게 살면서 되게 분리도가 좋아지거든요. 다음은 데드스루 DY로. DY로 뭐 해머스트렝스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다 약간 언더그립으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얘는 뉴트럴 그립이에요. 데드스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피 머신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 카피를 안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뭔가 유도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특이합니다. 이거 약간 변형 로우로우 느낌? 제가 봤을 때는 저는 DY로 할 때 약간 바깥쪽 아랫 강배 느낌으로 좀 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들어가긴 하네요. 거기를 타겟으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. 네 번째 종목 프론트로. 오늘 저희 루틴을 보시면 등 하부로 시작해서 하부 상부 하부 상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좀 상부 운동이랑 하부 운동을 비중을 좀 맞추려고 하고는 있어요. 대체적으로는 상부 운동 3개 하부 운동 3개 그걸 교차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많이 합니다. 운동이 좋은 머신들의 특징이 물론 궤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무게감이 실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부드러운 머신들은 무게감이 좀 없는 경우가 많고 무게감이 되게 묵직하게 실리는 경우는 좀 투박하게 실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아스날처럼 투박한 무게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드러우면서 무게감이 실리면서
두 개가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려운데,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, 또 중요한 게 약간 탄성을 써서 하더라도 무게가 날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전혀 날아감이 없습니다. 이 여태까지 했던 머신들이 다 좋은 머신들이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대회 준비하면서 되게 열심히 운동하거든요. 근데 정작 근육이 이제 성장을 할 때는 대회 준비할 때가 아니라 사실 대회가 끝나고 비시즌 때이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좀 나태해집니다. 대회가 끝나고 나면. 그래서 설렁설렁 하게 되고, 사실 죽고 살기로 해야 될 거는 비시즌 때라서 저도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보려고 해요. 운동하고 나서 네. 회복 좀 잘 되게 하는 팁이 있어요? 진짜 잘 먹고 잘 쉬는 게 최고의 회복이에요. 뭔가 좋은 비타민을 먹고 뭐 장어를 먹고 막 이런 도움이 되겠지만, 물론 이제 일을 하는 것도 다 이제 운동은 아니지만 휴식의 범주가 아니고, 그러니까 운동 외에는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그냥 편하게 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TV 보면서 약간 그런 시간. 그래서 휴식이 꼭 추가가 돼야 되는데, 그러니까 약간의 낮잠을 잔다든지 운동 끝나고 그런 식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쉬는 시간. 물론 이제 뭐 병원 가서 수액을 맞는다든가 너무 피곤할 때 비타민 같은 거 주사, 뭐 글루타치온 이런 거 맞으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러진 않더라고요. 저는 와, 내가 힘이 빠진 건지 얘가 무거운 건지. 근데 확실히 타 브랜드보다 좀 무거워요. 얘가 묵직함이 있어서 대원근이 딱 찢어지는 그 느낌이 되게 잘 받습니다. 이 머신이. 하이로우 같은 경우는 의자를 좀 많이 낮추면 상부 운동으로 할 수 있고, 의자를 좀 높이면 광배근 타겟을 할 수 있는데, 광배근을 타겟을 하려고 하면 이 손과 팔꿈치에 집중을 해야 되고, 등 상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 팔꿈치가 먼저 가야지 타겟팅이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상부 하부 지금 나눠서 와서 하이로우 같은 경우는 어중간한 높이에서 두 개를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같이 늘렸다가 같이 수축하는 느낌으로. 여기서 이렇게 대원근을 뽑아야 되는데, 대원근을 뽑을 때 이렇게 말리시면 안 돼요. 앞으로 말리지 않게 가슴을 핀 채로 앞으로 툭 빠지는 느낌. 이러면 이제 대원근이 탁 찢어지거든요. 그럼 대원근도 약간 등 상부이기 때문에 그 대원근,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 근육, 고개를 늘려준 상태에서 어깨, 팔꿈치가 동시에 어깨를 눌러주면서 가주시는 거예요. 다시 쭉 뽑아주고. 근데 늘릴 때 여기서 그립을 꽉 쥐고 있으면은 손 쪽에 힘이 실리면서 대원근이 안 늘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살짝 풀어야 돼요. 살짝 풀어서 쭉 늘어날 수 있게.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등을 쫄려 그래요. 밖에서 안으로 쫄려고 하시는데, 등 운동 머신 보면 다 안에서 밖으로 가거든요. 그게 저 그대로 이용하셔야 돼요. 그래서 등 운동에서 팔꿈치 아프다, 손목 아프다 하시는 것들 중에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, 궤적 일로 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머신 생긴 궤적 그대로 가셔야 돼요. 얼마 전에 오신 회원님 한 분은 사이벡스 숄더 프레스 하다가 팔꿈치에 부상이 오신 거예요. 근데 사이벡스 숄더 프레스가 궤적이 그 오버헤드 프레스 하듯이 이렇게 뒤로 빠지거든요. 밀리터리 프레스가 아니라. 만약에 이렇게 내외전을 걸어놓처럼 하려면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가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아마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왔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생긴 궤적 모양대로 가셔야 됩니다. 머신은. 옛날 보디빌더 중에서도 몇 시간 동안 웨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, 1시간 안쪽으로 자르시는 분도 있었고, 더 짧게 하는 히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게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, 개인적으로는 비시즌에는, 그러니까 잘 먹을 때는 운동량이 좀 많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시즌에는 이제 먹는 양이 좀 적으니까 그때는 운동량이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, 오히려 강도를 딱 빼서 딱 양을 정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먹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진을 빼버리면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. 매 세트 한 세트, 그리고 세트 내 개수 하나까지도 좀 신중히 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. 20개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, 내가 지금 땡기는 이 하나가 마지막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한 개 한 개를 집중하지 않으면 20개까지 갔을 때 거의 뒤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됩니다. 오로지 개수를 채우는 데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개수를 엄청 신중하게 하시고, 세트를 되게 소중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강도를 빼서 딱 짧은 시간 안에 운동을 끝낼 수 있는데, 짧은 시간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. 루틴을 짜고 세트를 정하는 거는 본인의 수행 능력에 맞게 부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. 운동 안 하고
헬스장에서 쉬는 날도 네. 보충제 같은 거 챙겨 먹으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 혹시 크레아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먹어야죠. 그러니까는 전에 먹냐 후에 먹냐 했을 때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운동 후에 크레아틴을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, 내가 직전에 먹은 크레아틴이 운동할 때 쓰이는 게 아니니까 운동이 끝나고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쓰는 건데, 휴식할 때도 먹어줘야지 다음날 운동할 때 쓰이는 거니까 저는 쉴 때도 크레아틴 먹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. 운동 파트너를 만드세요. 자꾸 타협을 하게 돼요. 실패점에 갔을 때 거기서 저도 모르게 자꾸 놓게 되고 그러는데, 파트너가 있으면 뭔가 더 에너지가 생기고, 파트너가 10개를 쓰면 내가 8개 할 것도 10개 하게 되거든요. 서로 간에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파트너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.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. 운동할 때 본인 번호 많이 따여봤다고. 그 운동 파트너로 운동 저랑 같이 하실래요? 운동 좀 알려주세요. 뭐 이런 거로 남자분들한테 연락처를 많이 따여봤는데, 헬스장에서 싹 봐가지고 저 사람 같이 하면 좋겠다, 열심히 한다 싶은 사람 있으면 음료수 하나 건네면서 같이 하자고 한번 해보세요. 날짜 맞는 날 같이 해보자고.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파트너 운동할 때 네. 내가 하나도 못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랑 네. 뭐 한두 개 도와주는 거랑 뭐 한두 개 이상 뭐 강제 반복시키는 거랑,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가 더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보조가 진짜 중요한데 보조가 제일 어렵거든요. 하나도 못 드는 거를 보조가 들어주면 안 되고, 힘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 두 개를 더 하기 위해서 보조가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게 보조거든요. 그래서 보조자가 제가 힘을 썼나 안 썼나 잘 모르겠는 정도로 싹 밀어줘야지, 나는 못 밀고 있는데 갑자기 쓱 밀어줘서 그냥 턱 밀어지고 이러면 안 되고, 안 밀리는 거 하나를 부드럽게 같이 싹 도와주는 느낌으로 밀려야지 그게 보조가 의미가 가장 큽니다. 그래서 실패 지점에서 한두 개 정도 더 하는 거, 물론 거기서 좀 더 강제하면 할 수도 있죠.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보조가 가장 완벽한 보조라고 생각을 해요. 용기를 내서. 그건 좀 쉽잖아요. 그래도 여자들, 맘에 드는 여자한테 말 거는 것보다는 맘에 드는 남자한테 말 거는 게 더 쉽잖아요. 그래도. 자, 오늘 등 운동 6종목 4세트씩 24세트 머신으로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프리웨이트로 구현이 안 되는 범위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사실 머신을 좀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프리웨이트와 머신이 적절히 믹스가 되거나 머신만을 이용해서 하거나 뭐 다 좋습니다. 그렇지만 프리웨이트가 아예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너는 다 빠진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, 다음번에 할 땐 좀 또 바벨로 넣긴 합니다. 바벨로, 데드리프트, 원암 덤벨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를 아예 못하게 되면은 머신을 사용하는 것도 실력이 줄거든요. 그래서 프리웨이트를 계속 한 번씩은 계속 건드려줘야 그 감을 잃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오늘의 제 운동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